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크레팍스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일단은 5년 전에 크레스티드 게코 집단 폐사를 실제적으로 겪은 피해자임과 동시에 그 이후에도 매년 같은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있는 이 집단 폐사 문제들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에 관해서 5년간 고민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크레팍스 올인원의 품질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레팍스 올인원이라고 하는 좋은 사료를, 그리고 안전한 사료를 만듦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한 자료, 어떤 회사의, 특정 회사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 라는 취지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으로 사육된 동물들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어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연구를 발표를 하면서 예정되었던 대로 저희 크레팍스의 PB 상품들을 굉장히 큰 할인 혜택과 함께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크레팍스 올인원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대 40%까지 할인해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스팩, 세이프팩 또한 5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품들을 같이 판매하는 이유는 사실 상품을 판매하고 또 수익이 있어야 추가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저희 크레팍스를 이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제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큰 것을 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제품을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감사함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총 6개의 보고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 사료들 중에서는 독성 물질이 충분히 검출될 수 있으며 독성 물질이 일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크레팍스 올인원에서는 현재까지는 검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카셋사 대학교라고 하는 곤충식품 전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나온 보고서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국에서 나온 집단으로 사람이 곤충을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다룬 보고서입니다. 요거는 태국의 마히돌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보고서이고요. 그리고 태국에 있는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병원과 함께 연구해서 보고한 것이고, 독성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논문들은 실제로 파일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크레파크 크레스티드 개코 커뮤니티에 다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레파크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stamine Poisoning from Insect Consumption on Outbreak Investigation from Thailand. 태국에서 발발한 히스타민 독성, 곤충 섭취를 하면서 생긴 히스타민 독성에 대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27명의 학생들이 곤충과 기타 다양한 것들을 섭취를 했고, 주로 곤충을 섭취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귀뚜라미도 포함이 됩니다. 28명이 이상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 중에 2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초로 제가 이 슈퍼푸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도에 작성된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 눈치를 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귀뚜라미 안에 포함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독성 물질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타민이 무엇인지, 이게 왜 독성 물질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다양한 곤충들에서 히스타민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2014년도에 생산된 우리가 이제 번데기라고 하죠. 번데기에서는 100g당 7mg의 히스타민이 검출이 되었고요. 이 수치가 위험한 수치인지 위험한 수치가 아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에서는 9.73mg 100g당, 그리고 개구리에서는 0.58mg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여기에 이제 귀뚜라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곤충에는 우리가 흔히 갑각류들에게서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 이건 이제 2017년도에 작성된 논문이고 2007년도에 생산된 번데기 같은 경우에는 87.5mg이 검출되었습니다. 100g당. 요거는 이제 ppm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하면 870ppm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단체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생긴 일이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2023년에 해당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먹을 수 있는 귀뚜라미에서 히스타민 농도를 측정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카세사 대학교라고 곤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곤충 식품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식품 위생 안전 분야 저널에 게재되었고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저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고요. 이 부분도 제가 크레파크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릴로스 비마쿨루투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쌍별 귀뚜라미의 학명입니다. 그래서 쌍별 귀뚜라미를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히스타민 검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몇 도에서 보관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히스타민의 농도가 변화하는지 검출한 실험입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류의 쌍별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의 상태에서 채취한 귀뚜라미입니다. 이게 야생의 귀뚜라미를 채취한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어떤 처리를 하지 않고 농가에서 길러진 귀뚜라미를 검사한 내용입니다. 이 귀뚜라미를 검사를 했더니 17 ppm 수준의 히스타민이 검출이 되었고요. 17 ppm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방 온도, 그러니까 20도에서 25도에서 보관을 했을 때 하루가 지났더니 38 ppm, 2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리고 4도에서 보관을 했을 때 6시간이 지나니 28 ppm으로 올라갔습니다. 4도에서는 28 ppm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15일이 지나니 28 ppm에서 20 ppm으로 히스타민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 냉동 상황에서는 6시간 뒤에 측정했을 때 28 ppm이었지만 냉동 보관하고 90일 뒤에 측정했을 때 10 ppm으로 약 절반 정도 하락한 모습을,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히스타민의 농도는 변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히스타민이 어떻게 곤충에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알려드릴 것인데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원래 살아있는 곤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 귀뚜라미를 멸균시켜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멸균된 귀뚜라미에 히스타민을 생성할 수 있는 세균을 넣어서 실험을 한 내용이고요. 멸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히스타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타민을 생성하는 균을 넣었더니 하루가 지나니 5 ppm이 검출이 되었고 3일이 지나니 무려 480 ppm의 히스타민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멸균된 귀뚜라미를 4도에서 보관을 했더니 3일이 지나도 히스타민이 8 ppm을 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보관을 했을 때 몇 배인가요? 50배 이상의 히스타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멸균된 귀뚜라미를 냉동 보관했을 때는 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슈퍼푸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절대 상온에서 보관하시면 안 되고 냉장 보관 혹은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히스타민이라는 건 대체 뭐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는 특정 수용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용체에 무언가가 닿았을 때 그 수용체가 예를 들어 몸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인데,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용체를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사람이 먹는 알러지 약 중에서 많이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알러지, 이런 과학 면역 반응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약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먹였을 때는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까 여기에도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은 따로 전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농장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히스타민을 검출을 했는데 히스타민이 검출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귀뚜라미의 어떤 피부나 귀뚜라미의 분변에는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곤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를 이 세균이 히스타민으로 바꿉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균이 많이 있고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곤충은 언제든지 히스타민 폭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논문과 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히스티딘을 히스타민으로 바꾸는 세균들은 어떤 세균들이 있을까요? 귀뚜라미에서도 어떤 세균들이 보고가 된 것이 있지만 사실 히스타민의 문제는 생선과 해산물에서 이전부터 연구가 많이 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고서를, 이 논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Frontiers in Microbiology라고 하는 미생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이고요. 해당 연구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 영국의 크랜필드 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해서 참치에서 히스타민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히스타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Histamine production result from the decarboxylation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 탈카르복실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효소를 가진 세균과 만나면 히스타민으로 변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FDA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농무부 기준으로 봤을 때 히스타민 수치가 50ppm을 넘은 수준은 위험하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사람 같은 경우에는 50ppm만 넘어도 히스타민을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고 50ppm이 넘는 히스타민을 함유한 생선은 전량 폐기하는 것이 권고 사안입니다. 요거는 미 식품의약국 보고서 위해 요소 관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히스타민 레벨이 생선에서 200ppm을 초과했을 때는 이것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를 하고 히스타민이 500ppm이 넘으면 강한 독성을 가진 독성 물질로 분류한다 라는 것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뒷장을 또 보시면은 50ppm에 넘은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500ppm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히스타민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물질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FDA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패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깨끗하게 관리되고 세균과의 접촉이 없으면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물질은 절대로 히스타민으로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청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청결하게 관리되고 그리고 보관을 할 때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지만 이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변경되는 것을, 바뀌는 것을, 가수분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보고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내용은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먹이고 있는 슈퍼푸드들에서는 히스타민이 검출이 되냐?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곤충에서 히스타민을 검출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루어진 연구 사례가 없고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게 진행된 연구 사례가 적습니다. 물론 이제 생선에서 진행된 연구 사례는 많지만 생선과 귀뚜라미의 조성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생선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정확한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귀뚜라미 분말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성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이 히스타민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연구는 오늘 영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본에 있는 업체와 함께 협업을 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식용곤충 산업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선행 연구 사례가 많기 때문에 태국 쪽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이고 있는 슈퍼푸드에서는 정확하게 히스타민이 얼마나 검출이 되는지를 신빙성 있게 보여주는 자료를 만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논문들의 정황을 보았을 때 충분히 히스타민이 생성이 될 수가 있고, 이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 사료에서 히스타민이 17ppm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료 22종을 모두 히스타민 검출 실험을 했고요. 어떤 검출 결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나와서 검출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검출 결과도 있고, 저희 크레팍스 올인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량은 검출이 되는 것이 맞지만 검출이 안 되었다라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양한 검사 방법으로 몇 번 더 검출을 해봐야 되지만, 그나마 이 안에서도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신뢰도가 있는 건 몇 가지가 있고, 이 몇 가지에서는 17ppm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17ppm을 검출한 이 해당 슈퍼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한 직후 바로 검사 기관으로 맡겨서 검사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히스타민이 이 정도 수준으로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세균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세균이 존재하면 상온에 두었을 때 히스타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FDA 기준에서 봤을 때 사람에게도 먹으면 안 되는 기준이 50ppm입니다. 보통 이런 것을 성인 남자 기준에서 50ppm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몸무게는 80kg입니다. 근데 크레스티드 게코의 성체 몸무게는 얼마죠? 30g에서 아주 많이 나가면 건강한 경우에 55g 정도까지가 생각이 되는데 몇 천분의 1 수준입니다. 크레스티드 게코의 몸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크레스티드 게코의 경우에는 50ppm이라고 하는 수치가 굉장히 위협적이며, 만약 100ppm 정도가 검출된 슈퍼푸드가 있다면, 물론 이제 그런 검사 결과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신뢰도가 있는 17ppm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17ppm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사료를 상온에다가 보관을 했을 때 17ppm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크레팍스 올인원에서는 왜 히스타민이 검출이 안 되었고, 혹은 검출이 되더라도 적게 검출이 되냐라는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도 제가 한 가지 논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SF가 동해등해의 성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크레팍스 올인원에서는 귀뚜라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BSF라고 하는 동해등해 분말을 사용하고 있고, 동해등해의 성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해등해라고 하는 것은 BSF의 유충입니다. 그러니까 애벌레, 라바라고 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 라바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에서 저희 상세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라우릭산이라고 하는 어떤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Black Soldier Fly Lava Oil has antioxidant. 그러니까 antioxidant라고 하면은 독성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ntibacterial, 그러면 바이러스나 그리고 기타 antifungal, anti-cancer effects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 미생물들의 아니면은 어떤 세균들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 성분들이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타민에서 크레팍스 올인원은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동해등의 분말이라고 할지라도 동해등에는 귀뚜라미보다 히스타민 전에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물질은 귀뚜라미보다 동해등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슈퍼푸드에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탈지 분말이 아니라 비탈지 분말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곤충 분말을 사용하고 있고, 비탈지라고 하는 말은 라우릭산이 굉장히 많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 방부제와 같은 비탈지 분말의 오일 성분이 이 히스타민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매우 낮게 만들어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지 분말의 동해등해를 쓴 슈퍼푸드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와 마찬가지로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바뀔 가능성이 그래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거의 30분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계속해서 안전한 슈퍼푸드를 만들고 여러분들께서 맘 놓고 동물을 그리고 우리 크레스티드 게꼬를 사육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크레팍스 앞으로도 많이 믿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와 추가적인 연구는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2주 안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히스타민을 가정에서도 검출할 수 있는 간이 키트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이고 있는 슈퍼푸드가 좀 의심스럽다. 내가 이 슈퍼푸드를 먹였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전문적인 검사 기관에 맡기면 시간도 시간이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키트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테스트를 해본 뒤에 전문 검사 기관에서 의뢰받은 내용과 편차가 적다면 이 히스타민 키트, 검출 키트를 수입해서 여러분들께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요. 판매를 하여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안전하게, 더욱더 믿을 수 있게 슈퍼푸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어떤 공익적인 사업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크레팍스는 크레팍스 랩타일 헬스 케어라고 하는 파충류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소를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발족한다라는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저와 저희 회사와 MOU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의 촉탁 수의사님이신 서울 가락동의 리틀버드 서울 주엔 클리닉의 노호림 수의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 노호림 수의사님께서 원장 역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수의사님께서도 특별히 비용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동물을 키우고 여러분들께서 동물을 키우다가 마음 아플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다양한 발표를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한 달에 제가 저희 수의사님께 수십 마리의 크레스티드 개코를 진료하고 진찰받고 처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크레스티드 개코를 가장 많이 다룬 수의사님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레스티드 개코와 관련되어 어떤 사육 케어 이상의 진단과 정확한 진찰이 필요하시다면 리틀버드 서울을 방문해서 진단과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스티드 개코는 크레팍스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특별한 할인 이벤트는 5월 5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물론 제가 이것을 판매하면서 일정 수익을 챙겨가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팍스에서 앞으로 진행할 유기 크레스티드 개코 보호소와 크레스티드 개코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소의 비용으로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 이상으로 우리가 덜 슬퍼할 수 있고 덜 고통받을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크레팍스 이용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시고 어떤 슈퍼푸드를 사용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티드 개코는 크레팍스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